네, 안녕하십니까.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나연식입니다. 오늘은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여러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난관에 혹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자궁에 혹이 있다든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 부분은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해결책 부분, 수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 병원을 결정했다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이제 해당 주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왜 해야 되는 부분은 납득을 하셨을 테니까 오늘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전신 마취 하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는 개복해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왔다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개복을 하게 되면은 배에 최소한 한 뼘 이상의 상처가 나기 때문에 흉터가 크고 흉터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회복이 더디고 환자분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예전부터 해와서 안정성은 되게 뛰어나고요. 또 시술하는 의사는 굉장히 편리하다. 직접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제약 없이 마음대로 자유도가 최대한 부여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수술 시간은 제일 빠르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제 개복 수술을 꼭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마치 비유하면은 제왕절개하고 회복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자연분만하고 회복하는 사람 있다고 했었을 때 중간까지는 힘들지만 회복 이후의 것만 보면 아시다시피 제왕절개로 회복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복 수술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은 암 수술일 때, 암 수술 때는 아무래도 여전히 개복 수술이 훨씬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암 수술이 아닌데 단순 혹 수술을 하는데 혹이 너무 크거나 혹이 너무 다발성으로 있거나 그래서 또 여러 번 이전에 배스를 수술했던 병력이 있어서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에도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복 수술이 그러면 무조건 이제 단점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자궁근종 수술에 있어서 크기가 크고 개수가 굉장히 많고 임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수술했을 때 수술했던 상처, 흉터로 인해서 향후 임신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개복 수술을 해서 꼼꼼하게 섬세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서 개복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 이제 시설도 좋고 좋은 선생님도 많고 다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서 2주 이내에 수술한다 불가능하죠. 3개월 빠르면 3개월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최대 길면은 9개월, 10개월, 1년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술이 쌓여 있게 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은 많이 오고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단순 혹으로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같은 한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수술하는데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무한정 3개월, 6개월씩 기다려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의 의료 자원은 이제 암 환자를 우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 혹을 수술하는 경우일 때는 아무래도 수술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기다렸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됐었을 때 현실적으로 수술방 하나에서 보통은 이제 암 수술이라면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 최대 2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옥 수술이라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보통 그래서 이제 한 수술방에서 4명 정도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뭐 암 수술 하나에 단순옥 수술 2개 하면 이제 3명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밤새워서 하거나 새벽에 수술하거나 주말에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 시간이 못해서가 아니라 수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의료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이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많이 소화하는 게 이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여러 사람한테 의료 혜택이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전히 개복 수술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대학병원을 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개복 수술 해야 된다고 말씀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복강경 수술은 그것도 한참 됐는데 그래도 한 20년 이상 충분히 됐었던 거고 안정성 있고 다 좋습니다. 최근 선생님들의 숙련도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제 개복 하나 복강경 하나 크게 제약은 없는데 혹 자체가 너무 크거나 다발성으로 너무 많은 게 아니라면은 이제 복강경으로도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강경이 제일 좋습니다. 보험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강경 수술은 이제 수술하는 병원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전국 어디에서든 일반적인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복강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랑 거의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급되어 있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복강경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을 찾기가 사실은 힘들 정도로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은 있을 수가 있어도 수술을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실상 복강경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은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그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제 시술의 완성도도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으니까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복강경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공 복강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과 완벽히 다른 수술은 아닌데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복강경 수술할 때 최초에는 한 5개씩 구멍을 뚫어서 했었거든요.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러면서 4개의 구멍을 사용했다가 이제 더 익숙해지니까 3개의 구멍을 사용했고 그 뒤로는 이제 더 익숙해졌다고 해서 2개의 구멍을 쓰진 않고요. 2개의 구멍은 건너뛰고 이제 단일공 구멍 하나를 뚫어서 하는 건데 단일공으로 했다고 해서 눈으로만 들여다봐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고 양쪽 손을 사용해 가지고 기구가 들어가서 기구는 똑같이 3개를 사용하는데 다만 그게 삼각형의 꼭지점 만나듯이 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워낙에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이제 수술할 때 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선생님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별다른 장점이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의 영역에 와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수술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 큰 흉터라고는 했는데 그게 원래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배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배꼽 흉터를 그대로 열었다가 그대로 닫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의 수술 결과에서는 수술 흉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무흉터 수술, 수술한 시술자가 보더라도 흉터 자국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흉터까지 더 적다라고 하면은 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죠. 마치 비유하자면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 감아도 내 거 같은 쌍꺼풀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움직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작은 혹이라든지 간단한 수술일 때는 일반 복강경과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가 있는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거나 유착이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기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선생님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일공 복강경은 그렇지만 그런 제약은 있긴 하지만 또 장점이, 수술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수술이 다 끝났다고 했었을 때 떼어내는 여러 가지 혹들을 몸 밖으로 꺼내야 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이소부화처럼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서는 큰 혹을 수술하고 떨어진 덩어리를 갖다 몸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한 번에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복강경을 하면은 굉장히 꺼내는 것도 여러 기구라든지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단일공 복강경은 아까 흉터가 조금 더 일반 복강경보다는 크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사이즈가 끝나고 오물인 다음에는 흉터가 없기는 한데, 그래서 입구가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힘들게 수술은 했지만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적출물을 몸 밖으로 빼낼 때는 시간이 또 빨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과 단점이 상쇄하면은 사실상 일반 복강경 수술과 시간이라든지 완성도에 있어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호산 여성병원에서 수술하시게 되면은 단일공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개복하지 않아서 회복도 빠르고 일반 복강경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단일공 복강경만의 흉터가 적고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는 그런 이점까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수술의 난이도가 좀 길어져서 수술의 난이도가 있어서 수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서 대학병원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현실적인 이유로 복강경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개복을 하셔야 됐다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개복을 선택해서 시술 받아야 했던 분들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수술을 하루에 4팀, 3팀, 4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보통은 하루에 1개 혹은 2개 정도의 수술을 하는데, 장점으로는 그 1개의 수술이 복강경으로는 끝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 라고 했었을 때,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오롯이 다 환자분한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개복한다라고 했었을 때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복강경으로 마무리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야 고생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복강경으로 잘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비용주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복강경을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병원만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말씀드려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수술방 CCTV,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의사 환자 관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CCTV라도 달아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 병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수술하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수술 동영상을 모두 다 찍어서 100%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엄선해가지고 몇 가지 잘 됐을 때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수술 동의서를 쓸 때 환자분한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실제 수술 영상을 갖다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수술하고 첫날 혹은 둘째 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안정을 취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글이나 말,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설명하면 되게 쉽고 이해가 빠르거든요. 인터넷만 보더라도 유튜브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해도 쉽고, 지금 나가는 것도 유튜브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첨부 설명을 들으면은, 저기가 혹이고 지금 그래서 그게 혹이 잘 제거가 됐는지, 찌꺼기가 남은 건 아닌지, 출혈이 그래서 많이 된 건 아닌지, 수술이 잘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혹은 수술은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고생해서 했어요 라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영상을 보면 즉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끝났을 때 환자분의 만족도 또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수술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영상을 보면서 잘못되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해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는 것처럼 100%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재현할 수 없고 항상 특히 수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이 안 되고 결과가 그래서 좋냐 나쁘냐만 가지고 따지는 와중에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환자분한테 전혀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진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수술을 다 100%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 사용하고 수술 동영상을 촬영해서 환자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술 다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개복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일반 복강경, 단일공 복강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